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이제 좀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아직 9월 초까지는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초중고 학교가 다 개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짧은 방학 동안에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이번 여름에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또 이 학기를 준비하고 제 나름대로도 좀 이렇게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가졌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올리는데 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또 새학기 시작되기 때문에 또 저도 열심히 또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올리는 주제는 FI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한 이미 FI를 배웠는데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FI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상당히 속타는 선생님들, 물론 뭐 그냥 막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뭔가 그래도 장애아동들이 좀 더 생각을 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학교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좀 더 아이가 좀 자기 주도적으로 좀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슴에 품고 있는 치료사들에게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해주는 조언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뭐 나도 뭐 자격증 몇 개 있어서 해보겠다, 근데 뭐 그냥 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FI라는 게 뭐 워낙 잘 만들어졌으니 이것만 뭐 좀 애가 끝내면 나아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치료사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치료사들에게는 제가 하는 얘기가 고리타분하고 상당히 뭐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FI를 잘해서 정말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장애아동 가정에 뭔가 그래도 좀 희망의 불씨를 좀 주고 싶다라는 치료사들에게는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올려드리는 동영상이 상당히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해서 달리기도 빨리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줄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스피드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의 신체 구조가 정확하게 코어를 이루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는 부분은 많이들 이제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이 코어가 구조적으로 좀 탄탄하게 조직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네발달에서도 상당히 조직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아이가 뛰어난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로 느껴져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FI 프로그램도 어쨌든 이 사고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를 이루는데 필요로 하는 인지 구조, 이 코어를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바로 FI의 가장 큰 중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FI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FI를 10년 넘게 오직 하나만 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 아이들, 특히 장애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사고의 코어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원장들이나 치료사들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는 정말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FI를 만난 거죠. 그럼 정말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근데 이 기회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워온 교육 시스템은 결과지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안 나오고 더 이상 한계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교육이 한국 교육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FI는 한계를 초월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온 치료사들이 FI를 배우고 나서 나도 이제 한계를 뛰어넘을래. 말은 쉽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뭐 저는 IQ가 120은 되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명문대 나왔어요. 수도권 대학 나왔고요. 석사, 학사, 박사 있으니까 해볼게요. 정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치료사들은 FI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FI가 가지고 있는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이 중재를 해야지만이 아이의 전반적인 사고의 확장과 그 다음에 사고력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죠. 바로 그 겉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게 결국은 지능이 향상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지능을 올리고 싶어 하지만 그 올리기 위해서 이 아이의 인지 구조에서 어느 부분이 끊어져 있고 어느 부분이 연결돼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있어도 그렇다면 치료사들이 FI를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치료사들이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인 것은 당장 써먹어야지 뭔가 내가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엄마들한테 자랑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배우고 나서부터가 정말 뜨거운 감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제일 쉬운 것부터 해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아이가 재밌어 하면 잘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좀 시들시들해 버리고 한국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려버린다 그러는 거죠. 질려버려서 더 이상 진도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예전과 똑같아지는 현상을 또 경험하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고 치료사들이 그것 때문에 뭐 더 이상 배울 생각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욕심인 거예요. 치료사에 내가 당장 써먹어서 우리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막 돈을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요즘 원장들이 그래도 인지치료는 FI다. 그래서 FI를 배운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꾸준히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다들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로 센터의 돈벌이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치료사들이 자신의 어떤 월급을 올리려는 그런 막연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은 상당히 괴로울 수 있다. 괴롭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다가 생기는 상당히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몸에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FI를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쨌든 이 치료와 중재는 완전히 달라요.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 치료적인 접근, 무한반복 시스템 버려야 되거든요. 아주 체계적으로 한 번을 잘해도 아이가 온전히 자신의 뇌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치료사들이 아직 이 아이가 어떻게 뇌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전에 해왔던 방식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미 몸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사들이 중재자가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는 중재자가 되세요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왜냐? 본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냥 FI를 배우면 무조건 중재자라고 합니다 해서 나도 중재자예요.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그냥 슈퍼맨 보고 나서 나도 이제 슈퍼맨 할 거예요 하고 집에 있는 빨간 모자기 메고 돌아다니고 이불에서 뛰어다니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웃기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교육에서도 중재자에 대한 어필을 보다는 치료사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겁니다. FI가 어쨌든 기존의 인지치료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결국 FI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계속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실력을 갖춰서 아이를 1년, 2년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를 찾아야 된다.
그럼 엄마들의 질문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어머니. 찾기 힘들어요. 뭐 몇 년씩 했다는 치료사들 중에요. 없어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베이직 도구 한 3-4개 해봤으면 다행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탄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FI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 기존의 학습지 시스템은 자꾸 그 안에 뭔가 있고 빈칸이 있으니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시야를 좁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찾으면 나는 뭔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생색내기를 학습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FI는 이 도구지에 계속 인지맵이 있다고 그래요. 지도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지도를 찾으면 뭔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얻는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가 이 지도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시작점에서 찾아가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FI는 어쨌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결국은 아이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이렇게만 하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가장 우리나라 자폐아동 치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획일적으로 몇 가지 가르친 걸로 아이가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FI로 접근하게 됐을 경우에는 훨씬 아이들이 상황을 먼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향어처럼 아니면 이미 학습되어서 되뇌이고 있는 그러한 말들을 반복하려고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는 정말 치료와 처음부터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요. 자,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격차가 만들어져요. 격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너는 몇 점이지 나는 몇 점이야가 아니라 FI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FI를 하지 않고 기존의 학습이나 이런 형태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는 훨씬 FI로 학습을 받은 중재를 받은 아이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부터 많이 다르고요. 끝까지 매달리고 해내는 힘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중재라는 것은 치료와 다르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는 빨리 이걸 생각해서 그걸 해결해서 몇 장을 더 해야 돼요. 결국은 밖에 있는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쁘지 않아요. 저는 좀 치료사들이나 엄마들이나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FI는 장수로 밀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치료사들 망합니다. 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 치료사들이 지금에 있는 수준으로는 아이를 더 이상 이끌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아이가 너무 어렵다는 걸 바로 알거든요. 그것을 어려운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전략을 세우고 해결책을 만들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FI에서 강조하는 중재는 사소한 차이를 만들지만 나중에는 아주 급격한 격차를 만든다. 이 격차는 단순히 학습지 몇 권을 끝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인지 구조가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아이는 당연히 능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FI를 배웠다. 근데 나는 아직 배운 지 1, 2년도 안 됐고 케이스 잡기도 어렵다.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레슨 플랜을 짜고요. 도구지를 맨날 분석하고요. 도구지를 사다가 직접 혼자 또 다시 해보고요. 도구지가 비싸요. 아까워. 그러니까 사지 못하고 쩔쩔매.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를 대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쩔쩔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장들은 비싸니까 복사해서 써라.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복사해서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과연 그 치료사는 떳떳할까요? 떳떳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센터에서 FI를 하려면 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과연 제대로 중재할 수 있을까? 저는 치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로서 중재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는 중재에서는 반드시
아주 사소한 미묘한 인지 기능상의 차이를 처음부터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이의 전반적인 사고력에서 상당히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원장이 좀 뭐라 하고 엄마가 좀 뭐라 해도 내가 진짜 제대로 배우고 내가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좀 소신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센터는 뭐 한 해당 5만 원을 받아요, 뭐 6만 원을 받아요, 7만 원을 받아요, 8만 원을 받아요. 막 이러면서 어디는 뭐 얼마를 받으니 그쪽으로 가요. 이런 거 제발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회기당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실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존의 치료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에서 이렇게 오늘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고, 당분간은 계속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걸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조금은 내가 이런 걸 좀 흔들렸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 엘코어에서 배웠다면 저희 트레이너들이 강조했던 대로 쭉 가주시면 좋겠고요. 뭐 다른 데서 배웠다 어쩔 수 없죠. 뭐 뭘 배웠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깨달아 가서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일 FI를 교육을 잘하는 곳은 엘코어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다른 어디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는 그보다 몇백 배는 더 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배워본 사람들이 알 거고요. 다른 데로 가서 또 배워본 선생님들도 그 차이를 알 거예요. 단지 돈 때문이죠. 비싸다는 거죠. 비싼 만큼 좋다는 거는 FI가 엘코어에서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이 중재라는 것은 사소한 차이를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이런 도구질을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 스스로 생각할 줄 알게 만드느냐, 아니면 빈칸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느냐,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250만 원을 내고 배웠는데 왜 당장 250만 원을 빨리 되돌려받지 못하느냐, 빨리 돈을 못 버느냐, 그거는 인간이 가진 욕심이다. 절대 실력을 쌓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꼭 명심하시고, 시간을 때워서 돈을 벌지 말고요, 정말 제대로 배워서 가치를 올려가면서 돈을 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당신은 중재자 같아요 라는 말을 부모님들에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유튜브를, 제가 찍는 이 동영상들을 언젠가는 FI를 접하는 부모님들이 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마 치료사와 중재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